오래된 시골 마을에는 누구나 다 아는 흉가가 하나 있었다. 그 흉가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장소였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직접 겪은 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미지의 공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흉가에 관해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몇십 년 전에 살던 가족이 한밤중에 몰살당했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미처 떠나지 못한 죽은 영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뭔가에 홀린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날 밤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대학생이 된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다. 그의 모험심은 이 소문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마침 그와 그의 친구들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마을에 내려왔고 그날 밤 지우는 친구들에게 흉가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반대했으나 결국 지훈의 꼬드김에 넘어갔다. 그들 일행은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들고 한밤중에 그 느껴지는 낡은 흉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그 흉가는 달빛 아래에서 더욱 으스스하게 보였다. 마치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뭉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문에 다다른 순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나무 판자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잠시 멈칫했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으스스한 냉기가 일행을 감싸며 지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와 함께 썩은 듯한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사진들이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아파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런 기침을 하면서 사진을 손에 들었다. 그는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진 건드리지 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친구는 사진을 황급히 내려놓더니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지훈은 그런 그의 모습을 놀리며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의 속마음도 심장이 두근대고 있었다. 친구들과 떨어져 과감히 복도로 나아가자 그곳엔 더 깊고 어두운 방들이 있었다. 복도를 걷던 가운데 어쩐지 낯익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우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강렬해졌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갑자기 등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손전등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있던 지우는 친구들을 부르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다시 한번 복도 끝방에서 무언가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향했다. 방 안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보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창가에 앉아있는 어떤 형체를 보았다. 그 형체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은 이 세상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은 있는 힘껏 손전등을 떨어뜨린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친구들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훈은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모두가 그 집에서 서둘러 빠져나왔고 그날 밤의 경험은 아무에게도 말해지지 않았다. 지훈과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흉가에서 본 그 형체의 얼굴은 계속해서 악몽에 나타났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흉가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마도 지훈과 친구들이 아닌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그 집의 진실을 찾으러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진실일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이야기는 또 다른 공포 이야기를 낳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될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날은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변에 산이 많고 숲이 조용하게 우거져 있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듯
다른 집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두 남매가 그 집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 처음 이사 온 이후로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상한 채로 부엌에 남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 갑자기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 관한 소문은 더 무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심지어는 누군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소리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저 오래되고 낡은 빈 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돌아오면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말하곤 했지만 몇몇은 그 집 안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거나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헛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랜턴 그리고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겨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는 집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상대로 낡고 썰렁했으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졌고 그는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랜턴 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켜서 주변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메라의 작은 스크린에 어떤 형체가 일순간 잡혔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랜턴을 다시 들어 올렸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온 문으로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마치 다음엔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너무 겁을 먹고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결코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에 떨고 방 안에 틀어박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결국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누구도 그 귀신의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산 중턱에 서 있으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그 집을 찾곤 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본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결코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 이곳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감싸고 밤이면 별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장소였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우물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는 영혼을 잃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수백 년 전에 이 우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우스를 떠나지 못한 채 밤마다 느껴 운다고 했다. 말해지길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일주일 내에 그 우물 주위를 맴돌다 스스로 빠져 죽고 만다고 했다. 한여름의 어느 밤 서울에서 온 젊은 여행자 은수가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고 주민들은 따뜻하고 친절하여 여행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은수와 친구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우물 귀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장난삼아 우물을 보러 가자고 은수를 설득했다. 은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같이 우물에 가기로 했다. 우물은 마을의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있었다. 달빛이 어둑어둑한 밤을 비추고 있을 때 그들은 우물 주위에 모여들었다. 은수가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가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장난을 쳤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물 깊은 곳에서 갑자기 찬기가 올라오며 은수의 귀에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은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런 은수를 놀려댈 뿐이었다. 결국 은수와 친구들은 숙소로 돌아왔고 모두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은수는 자고 싶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던 은수는 꿈속에서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소녀는 조용히 은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은수는 새벽녘 깨어났고 그 꿈이 이상하게도 무섭고도 슬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친구들과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여행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은수는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친구들이 떠날 준비를 마친 후 은수는 혼자 다시 우물로 향했다. 우물 앞에 선 은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뒤에서 작은 소녀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놀라 물러섰지만 우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끄느낌 소리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우물 속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소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수는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은수의 친구들은 그녀를 찾으러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우물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은수가 우물 가장자리에서 깊이 잠든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은수를 흔들어 깨웠지만 은수는 깨어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은수가 우물 귀신에 홀린 것이라며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은수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며칠 만에 깨어났다. 그녀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우물 귀신과의 만남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녀의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 소녀의 영혼은 안식을 찾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돌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 이어졌다. 은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날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던 그 밤 우물에서 들렸던 소녀의 흐느낌과 그 후유증처럼 따라오는 아련한 감정은 그녀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자연과 초자연,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은수는 그 순간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전설은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장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 귀신 이야기를 더 조심스레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여전히 낮에는 따스한 햇살과 밤에는 별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평화로운 곳으로 남았다.